BTN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여 조기 종영했던 영화 나란말싸미를 재방영합니다. 한글 창제와 보급에 불교의 역할과 영향을 조명하는 토크멘터리도 4부작으로 제작해 방송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개산 1376주년을 맞았습니다. 통도사는 방역 지침에 따라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개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설악산 신흥사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초 시민들을 위해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400여 세대에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진각종이 경주 산내수련원 심수전에 시민시를 개설하고 본존 장엄 가지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교도들의 마음 수행과 종단 발전, 호교와 교화의 주춧돌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던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의 수행결사가 재개됐습니다. 수행결사에서 금강선원장 해거대종사는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BTN 불교TV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여 조기 종영했던 영화 나란말싸미를 한글날을 맞아 재방영합니다. 한글 창제와 보급에 불교의 역할과 영향을 조명하는 토크멘터리도 4부작으로 제작해 연속 방송합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세종대왕과 신미대사 간 한글 창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 나란말싸미. 지난 2019년 개봉됐지만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려 조기에 막을 내렸습니다. BTN 불교TV가 올해 한글날을 맞아 나란말싸미의 방영권을 사들여 2년여간 케이블 TV, IPTV, 위성방송을 통해 송출할 예정입니다. 첫 방영인 다음 달 8일과 9일에 앞서 4번에 걸쳐 각계 전문가와 한글 창제에 끼친 불교의 영향을 조명하는 토크멘터리를 방송합니다. 토크멘터리 4부작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한글 창제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역사적 의문을 들여다본다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불교가 한글 창제 보급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왜 불교 경전부터 한글로 옮겨졌는지, 영화 나란말싸미 논란의 진실이 무엇인지 등을 다룹니다. 한글을 둘러싼 맹목적 믿음과 조선왕조실록만을 바탕으로 한 기존 학설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제기합니다. 한글이 세종의 천재성에서 기인한 독창적이고 과학적 문자라는 한글 신화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한 질문을 던질 예정입니다. 또한 신미대사와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인데 신미대사로 대표되는 불교계가 한글 창제의 1등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과정을 담았습니다. 특히 해외 학계에서 석학으로 평가받는 정광 고려대 명예교수를 통해 고대 인도의 음성학 비가라론이 고려 대장경 속으로 들어오고 이를 공부한 스님들이 한글 창제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조명합니다. 우국이세 해각존자라는 이런 27자에 걸친 한국 역사상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이런 시호는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내려진 거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서 역사 왜곡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불교계에서도 이번 특집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한글 창제, 보급에 대한 불교계의 기여가 묻히지 않도록 재조명을 하는 것에 반가움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BTN이 이런 이제 좋은 이 문화 콘텐츠로 해서 그동안 애국되게 봤던 이 나란말싸미 영화를 새롭게 재조명하면서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BTN,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가 더 많이 봐서 왜곡된 이 한글에 대한 이런 내용을 새롭게 재조명됐으면 좋겠습니다. 늦게나마 BTN에서 이거를 다시 재조명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불교뿐 아니라 종단 모든 종도들이 다시 재조명하는 길에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토크멘터리 4부작 한글 나란말싸미는 역사 왜곡인가는 다음 달 5일부터 7일과 9일 오전 7시 30분과 오후 7시에 각각 방송됩니다. 영화 나란말싸미는 다음 달 8일 오전 7시 30분과 저녁 7시, 한글날인 9일 오전 9시와 저녁 8시 30분에 TV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불사가 한창인 100만 원약 결집 호국 홍제사 불사에 어제 하루 만에 2억 2천여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SM그룹 대한상선이 1억 5천만 원을, 국군 불교총신도회 후원회가 5천만 원과 TV 30대를, 호국 무열사와 호국 성관사가 각각 1,000만 원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어려운 청년 포교 환경에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군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부심을 잃지 말고 정진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윤희 군불총 후원회장과 우현희 수석 부회장, SM그룹 김진섭 상무, 호국 무열사 종호 주지법사, 호국 성관사 정행 주지법사는 기금 전달을 계기로 군 포교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직할교구 고양 흥국사 주지에 성웅 스님이, 서울 성북구 적조사 주지에 탄탄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종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1년 3위계를 수지하고 보경사 주지 등을 역임한 성웅 스님을 고양 흥국사 주지에 임명했습니다. 이어 자승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3년 3위계를 수지하고 현재 중앙종회 의원이자 불교 중앙박물관장을 맡고 있는 탄탄 스님을 적조사 주지로 임명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수도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찰로 책임이 크다며 포교와 복지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에 광주불교사업연합회가 백지화 입장을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불교사업연합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경기도 광주시가 관광마케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스님들의 자비정신과 희생이 깃든 곳을 연결해 이를 특정 종교 성지로 축소 왜곡하는 천지남 성지 광주 순례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역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종교 화합을 저해하는 비상식적인 순례길 사업을 규탄하며 관계기관이 사업 백지화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불교사업연합회는 광주시의 향후 조치를 엄중하게 주시하고 합당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를 예방해 총무원장 문덕 스님과 남북 불교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성 영통사 복원 사업이 중단되는 등 교류가 끊어졌지만 화합 국면으로 돌아가면 충분히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평화 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 협력에서 개성은 상징적인 도시이며 이곳에서 진행된 영통사 복원불사는 통일부에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남북 교류 국면이 형성되고 사업이 다시 진행되면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사단법인 나눔의 하나되기 등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11일에는 조경호 청와대 사회통합비서관이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계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조경호 비서관은 총무원장 문덕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교계의 방역 활동과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문덕 스님은 불교계는 과거부터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도와주는 호국 불교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어느 정부가 됐든 나라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환담에는 총무부장 월장 스님과 사회부장 도웅 스님, 이정미 청와대 행정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개산 1376주년을 맞았습니다. 통도사는 종단과 양산시의 방역 지침에 따라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개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올해 개산 1376주년을 맞았습니다. 통도사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여간 개산조 자장유사를 기리고 지역 주민과 불자들과 함께 개산의 의미를 되새기는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올해 개산대제는 천년의 문화를 함께 나누다를 주제로
나눔과 참여의 장, 역사와 문화의 장, 문화행사 및 전시 3가지 테마로 진행됩니다. 10월 9일은 영축 삼보이웃, 괴불홍공, 괴불특별전을, 14일은 자장유사 연구제와 법요식, 부도 혼다례를 통해 계산조 자장유사를 기리고 계산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비대면 가이드 웹, 빅게임, 통도사 계산대제는 계산대제 행사 안내와 정각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도사의 가치와 역사, 전통을 소개합니다. 또 문화재 퀴즈, 그림 맞추기 프로그램은 1인 중심의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위치 정보를 활용한 정각 스탬프 투어는 통도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빅게임이라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까시면 누구나 쉽게 우리 통도사를 알릴 수 있고 통도사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또 전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0월 25일까지 도량을 장엄한 국화꽃과 함께 나도 작가다, 연꽃 사진전 등 특별 전시는 볼거리를 선사하고 10월 3일 육화당 주변에서 진행되는 영축문화 공연, 컬러링과 퍼즐 맞추기 등은 코로나로 지친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나눕니다. 올해 괴산주제 축제의 핵심은 나눔의 장인데 이 나눔에다가 따뜻함을 좀 얹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따뜻함을 같이 나눴으면 하는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통도사는 정기적인 방역과 함께 경내 곳곳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발열 체크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계산대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설악산 신흥사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속초 시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400여 세대에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사찰과 지역이 공존하는 현장, 최승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설악산 신흥사와 신흥사 복지재단이 민족 대표 명절 추석을 앞두고 어제 속초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비 나누기, 행복 더하기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최소 인원만 동참해 진행된 행사에서 400여 세대의 상품권과 쌀, 과일 세트 등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신흥사와 복지재단은 많은 물품은 아니지만 잠시나마 추석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 우리가 도리어 감사하다며 나눔 행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부처님의 그 동체 대비 사상을 실천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들 어려운 시기인데 또 지친 몸과 마음을 좀 달래드리려고 신흥사에서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 설악동 번영회에도 후원금 7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신흥사는 해마다 설날과 추석,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설악동 번영회에 후원금을 지원해 사촌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도 시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곳까지 자비를 베풀어준 신흥사에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역을 좀 따뜻하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희망과 용기를 북돋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신흥사복지재단에 정말 시장으로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행사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신다면 속초시가 좀 더 따뜻한 시로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흥사와 신흥사복지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총 39회에 걸쳐 도움이 필요한 이웃 16,000여 세대에 28억 원 상당의 자비 나눔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 내 복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흥사는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이웃들을 위로하고 지역과 사찰이 공존하는 삶을 열어가며 부처님의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이 소외 이웃에게 온정을 나눴습니다. 어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자비나눔 행사에서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김영종 종로구청장에게 추석 나눔 박스 500개 등 1,25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박스에는 생필품과 햇반, 재래김, 세면도구 세트 등이 담겼으며 관내 저소득 주민 340가구와 장애인 단체 160곳에 지원됐습니다. 지연 스님은 비록 작은 선물이지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종 구청장은 소외 이웃을 위해 자비를 실천한 가피봉사단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잘 보살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진각종이 산내수련원 심수전에 시민실을 개설하고 본존 장엄 가지불사를 봉행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종단 발전과 포교, 교화의 주춧돌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에 위치한 진각종 산내수련원인 심수전. 지난 4월 제378회 원의회에서 전법 도량 개설을 결의한 후 3개월간 도량 장엄과 보수 공사를 거쳐 개원했습니다. 진각종이 지난 14일 총인 경정대종사와 통리원장 도진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내수련원 심수전에서 시민실 개설과 본존 장엄 가지불사를 봉행하고 종단 발전을 서원했습니다. 산내수련원의 시민실 개설 불사를 통해 가지고 이 공간이 정말 우리 진각종의 포교 교화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산내수련원은 1층 시민실과 대강당, 2층 8개의 방과 부대시설로 구성됐습니다. 통리원장 도진정사가 심수전이란 명칭부터 방 하나마다 원력, 지혜, 하심 등으로 정하면서 수행과 교화에 강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산내수련원장 원주정사는 시민실이 진각천년의 주춧돌이 되길 소원했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신라 천년의 대업을 이루는데 토론을 마련한 화랑도의 신신을 단련한 곳입니다. 산내수련원 시민실 개설 불사 및 본존 장엄 가지 불사의 공덕으로 진각 천년의 작은 주춧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각종 산내수련원 심수전이 교도들의 마음 수행을 선도하고 공간 활용성을 높여 지역사회의 포교와 교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코로나19의 방역 지침 강화로 잠시 중단됐던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수행결사가 재개됐습니다. 5번째 열린 수행결사에서 금강선원장 해거대종사는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6월 4차 수행결사 이후 중단됐던 성가공동체 수행결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14일 법용사 만불전에서 금강선원장 해거스님의 선종 사부록을 주제로 열린 5차 수행결사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해거스님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진정한 공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식이 다시 실천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참다운 인격자가 된다. 그래서 인격자가 되는 공부를 해서 함으로써 천재지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으리라. 선종 사부록은 선종의 4가지 기본 문헌인 좌선의와 시부도송, 신신명과 정도가를 하나로 묶은 것으로 해거스님이 동국 역경원장으로 취임한 후 첫 사업으로 간행했습니다. 해거스님은 1600년의 불교 역사를 가진 한국 불교의 수행자가 다른 나라에서 참선을 배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먼 곳이 아닌 이곳에서 깨달음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160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불교가 다른 나라에서 참선을 우리나라로 배우러 오는 것은 와야지, 우리가 다른 나라로 참선을 배우러 간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전국 비구니회의 수행결사는 수행자로서의 위를 갖추고 출가자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5월 발족했습니다. 율장을 바탕으로 한 수행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고 포교 현장에서도 정진을 이어가 수행과 포교가 호흡하는 성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열어서 지금 각 전국 지역에서 큰 스님 법문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전국의 비구니들이 같이 공유해서 수행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매월 2차례 참선과 비구니 포살 개본 정예결사문 합송을 통해 율장 정신과 출가 정신을 회복하겠다는 전국 비구니회의 수행결사는 2023년 4월 회항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문화재청이 2022년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교구본사 8곳을 포함한 전국 43개의 사찰이 포함돼 각 산사가 지닌 특색과 고유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빛을 보지 못했던 지역 불교 문화재가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해 새로운 모습으로 사부대중을 찾아갑니다. 문화재청이 2022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활용사업 대상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총 5부문 405건의 지역문화재 콘텐츠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관람객들을 불러 모아서 문화재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문화재를 콘텐츠로 재창출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에 강원도 원주 법천사지와 거돈사지, 충남 서산 보원사지가 선정돼 터만 남은 옛 사찰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전통산사의 가치와 의미를 체험, 공연, 답사 등의 형태로 풀어낸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도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가운데 평창 월정사, 성산 오대산 천년의 울림, 예산 수덕사, 수덕사 대웅전의 반하다, 대구 동화사, 동화사 문화재학교, 영천 은혜사, 모든 고민 쉬어가는 은혜사, 은빛바다에 머물다가 선정됐습니다. 김제 금산사, 마음 쉬는 토요일, 구례 화엄사, 화엄 세상을 만나다, 순천 송광사, 조계산 천년, 산문을 열다, 고창 선운사,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천년고찰 선운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구본사 8곳을 포함한 전국 43개의 사찰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각 산사가 지닌 특색과 고유의 이야기를 전할 예정입니다. 고택, 종갓집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활용사업에 성북동 시무장 고택 문학체험관이 선정돼 만해 한용운 스님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역 문화재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실감 콘텐츠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처인성 전투 증강현실 게임과 혼합현실 체험을 마련해 승병들의 호국 정신을 생동감 있게 전합니다. 제주 선덕사는 증강현실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찾아라 묘법 연화경, 실감 법화경 콘텐츠를 공개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만들어서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주에 있는 선덕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밖에도 불교 문화재를 활용한 여러 프로그램이 준비돼 불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동국대 의료원이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 이어 동국발전이라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법인 산하 2번째 건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성래 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구성된 의료원 건학위원회는 종립대학 부속병원으로서 의료 시혜 확산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신행, 의료, 대학, 기금 등 4개 분과로 나눠 의료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환자와 교직원을 위한 신행 프로그램 수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어제 열린 건학위원회 발족식에서 법인 건학위원회 최고위원장인 자승스님은 상임 최고위원 동관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수처작주의 자세로 자비의 의수를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인 이사장 성우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